형석 기자, 뭐 지난주에 고생 좀 하셨던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허리랑 목이랑 지금 아직도 아파요 지금. 진짜로 아파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원한 스튜디오 촬영을 또 다시 그런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매우 핫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2차 전지. 맨날 2차 전지 조금 지겹기도 한데 뭐 2차 전지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초전도체? 네, 최근 이렇게 초전도체가 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하루에 무려 상한가, 하한가를 한날에 오가면서 60%의 가격 변동폭을 보였어요. 그러면 번 사람한테는 이건 천국이었겠지만 이게 잃은 사람한테는 완전 지옥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누군가 벌었으면 그만큼 지옥을 맛본 그만큼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최근 핫했던 이런 테마 종목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럽네요. 근데 주식장에서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이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오늘? 근데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네. 해당 기업의 고위급 임원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좀 말이 고위 생각이 임원?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 저번에 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또 개미만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기업의 누군지 이름 까시죠.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로 최근에 좀 분류되면서 핫했던 네. 서남입니다. 선남?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네. 사실 서남이 네. 이달 1일부터 3일 동안 상한가로 계속 직행했어요. 3일 동안? 네, 무려 3일 동안. 이거 대박이죠? 엄청 벌었겠는데요. 네, 그러면? 거의 뭐 1년치 수익률, 2년치 수익률 거의 다 번 거예요. 와. 3일 동안 이렇게 상한가를 쳤으니까 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거래소 측은 4일째 되던 날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네. 다음 거래일 때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서남이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네. 우리는 이런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던 이런 연구소랑은 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러면서 투자에 좀 진정하라 투자자들한테 이런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냈습니다. 네. 그 소식에 서담 주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탈출했겠죠. 거기 막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개미들은 손실을 내고 있을 때 네. 고위급 임원들은 이미 서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관하다는 그런 소식을 밝히기도 전에 이미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자기들만 안 상태에서 이걸 판 거네? 그렇죠. 사실 이런 무관하다 이런 공지를 내다 보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여기서 그 기업 공시 정보 내기 전에 내부 정보 미리 안 그 기업 임원들 누굽니까? 네, 공시를 보면 서남의 부사장. 이현주 부사장이 체결일 기준 7일에 총 4만 주를 19,080원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4억 3,92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상무 역시 체결일 기준 지난 4일과 7일 7만 주, 6만 7천 주를 각각 매도하면서 총 13만 7천 주를 매도했는데요. 둘이 합쳐서는 거의 뭐 18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로또죠. 거의 임원들 그러니까. 막 얼마 하지도 않아 2,000원대 하던 이 주가가 갑자기 며칠 새 이렇게 뛰었으니 정말 로또 맞으신 겁니다. 물론 이번에 임원들이 벌어들인 이 수익 전액을 다 수익률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의 좀 행적을 봤더니 2021년 10월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당 1,250원에 이 주식을 부사장이 샀어요? 22만 주 그리고 이 상무가 13만 7천 주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니까 1,250주에 엄청 싼 가격에 주식을 얻은 거죠. 10배씩은 다 벌었네. 그죠. 그 정도는 다 벌은 거죠. 주목할 점이 주식 체결일이 이제 2거래일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차트상 주가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2일이랑 3일에 둘 다 매도에 나선 걸로 추정이 돼요. 이게 공지가 나가면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회사의 좀 고위급 임원으로서 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너무 대량으로 또 매도를 나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런 고위급 임원의 매도가 서남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업 또 어디예요? 빨리 말해요. 아시는 빨리. 기업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기업. 설마 뭘까요? 내가 아는 그 이름?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예요? 한 번에 맞춰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맞습니다. 에코프로 너무 요새 핫하잖아. 네, 2차 전지 관련 이런 테마주로 묶였던 이런 종목들의 고위급 임원들도 다 팔았어요? 러쉬를 했습니다. 네, 매도를 했어요. 와, 아니고 이 사람들 네, 근데 에코프로가 끝이 아닙니다. 에코프로 BM과 금양. 다 2차 전지주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주로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종목들의 임원들이 다 탈출을 하신 겁니다. 각각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네, 공시를 보면 에코프로에서는 이소호 상무가
지난해 5월 사실 임원이 되면서 네. 1,524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569주를 이달 5일 날 장내 매도하면서 4억 5천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1,524주를 그냥 받았는데 이제 거의 전액 수익률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밖에도 에코프로의 박재하 전무도 임원 선임으로 1,000주를 받고 꾸준히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약 4,000주를 모으셨거든요. 네. 되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셔가지고 네.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계산하느라. 네. 취득 단가도 가장 높았던 것이 11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대량의 주식을 네. 2만 원, 6만 원대에 보통 매수를 했어요. 무려 지난 3월과 4월 117주만 남기고 다 네. 팔았거든요. 그럼 얼마에 파셨게요?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110만 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각각 44만 원이랑 60만 원대에 팔아치우면서 그래도 많이 20억 원 넘게 손에 쥐었습니다. 20억 원? 정말 부럽네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임원 4명이 지난달 27일이랑 28일 자사주 총 5,790주를 매도했습니다. 금양 역시 허재훈 상무가 지난달 27일 보유 주식 8만 주 가운데 4만 주를 장내 매도했는데 네. 매도 규모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와, 60억? 네, 60억 번 거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많이 벌었는데? 지금 찐텐션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60억은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너무 사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인데 그런데 이 고위 임원들이 사실 27일이랑 27일 날 계약이 체결됐다 했잖아요. 네. 그때 에코프로비엠과 금양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각각 17.3%, 22.5% 떨어졌습니다. 결국 손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개미들이 받겠죠. 네, 맞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 위주의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들어간 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되게 씁쓸한 게 결국에 좀 뜨거웠던 기업들의 임원들은 모두 주식 매각에 나서서 차익 실현에 나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임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없대요. 이게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특별히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는 이런 정황이 있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해요. 야. 네, 근데 일각에서는 임원들도 역시 경영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임원들은 사실 그러니까 좀 경영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부자 거래가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임원진들이 누구보다 경영 상황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래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거 엄연히 주주가 있는 상장사인데 이래도 되는 거 맞아요? 네, 현석 기자 돈을 걸리면 이렇게 좀 예민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법 개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임원들이 매매 후에 사후 공시를 하면 자본시장 저해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도에 대한 사후 공시를 사전 공시로 의무화해서 이런 스톡 옵션과 같은 임원들의 이른바 먹튀 행각을 좀 방지하겠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사후 공시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애초부터 사전 공시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을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법 개정 상황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사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이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자사주를 매도할 때 이런 발행 주식 총수 1% 이상이나 아니면 50억 원 이상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 예정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를 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또 그리고 매매 목적과 가격이나 예정 시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해요.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나마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네, 좀 아쉬운 점이 아직까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9월이면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건데. 그러네요. 1년이면 아직도 계류 중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그 금양의 상무가 6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냈다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금양의 상무 정도가 사전 공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대상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50억이요? 그쵸. 50억 기준이면은 아까 했던 것 중에서는 그 사람 한 명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머지는 다 근데 그거 10억, 20억은 애들 껌값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수한 매매까지도 다 제한한 것은 사실상 그래도 그들의 자유에 좀 어긋나는 거겠지만 또 경영 정보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집단인 만큼은 적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좀 금액까지는 사전 공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사전 공시 그거 제도 딱 이게 뭐 확립됐어.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우려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죠. 사실 대주주나 이런 임원들이 사전 공시를 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로 이렇게 보는 것을 되게 보수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잘 안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가 해당되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좀 발견된다면 조금 더 명확히 조사를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개미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일 없게 이런 제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사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뒷담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안녕.